네, 글로벌 핫 이슈 전문가님 모시고 더욱더 심도 있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국제문 수석 매니저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주일 만에 나와주셨는데요.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먼저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비 없도록 주의하시고요. 주가가 네. 지금 상당히 터널에 계속 갇혀 있는데 곧 밝은 비리라고 예상을 하고 저희 오프닝 벨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많은 정보를 통해서 준비 철저히 해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뉴욕 증시 복귀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일장 보면요. CPI를 앞두고 경기 실적 우려로 또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여기에 또 유럽 증시는 소폭 반등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일단 뉴욕 증시 복귀 먼저 부탁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오늘 밤 우리 시간으로 CPI가 발표가 됩니다. 네. 지난 5월에는 8.6%, 이번 달에는 대개 8.8, 8.9를 예상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물가 지수가 높게 나올 거고 이에 따라서 7월 달에는 불가피하게 75 bp 이상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내용으로 봐서는 당연히 주가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거든요. 근데 다행히는 이제 최근에 무슨 오미크론이라든가 미국의 어떤 옥수수 생산 증가 이런 내용 때문에 일부 유가 그리고 농수산물 가격이 하락하는 이런 모습으로 봐서 다음 달에는 CPI가 좀 내려가지 않을까 이런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달까지는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현재와 같은 어떤 미국의 당국의 어떤 정책적인 스탠스라든가 이제 13일부터 바이든 대통령의 중동 순방 이런 내용과 함께 어떤 유가 그리고 최근에 어떤 농산물 이런 쪽에 실마리를 풀어준다면 다음 달에는 CPI가 좀 하락세를 보이면서 금리 인상 스탠스를 9월 달에는 좀 천천히 가져갈 가능성 이런 점도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7월 달에는 불가피하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물가 지표 우려 여기에 따른 경기 침체 가속 또 IMF에서 미국의 경제 성장률 또 추가적인 하락 여러 가지 내용들이 꼬이면서 미국 시장이 상당히 경기 침체 난조로 힘들었다. 이런 점들을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번 달 CPI는 높아질 수 있다고 보지만 다음 달에는 좀 완화가 될 수 있겠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이제 러시아가 또 유럽으로의 가스 중단을 좀 선언하면서 유럽 경기 침체가 좀 가속화가 될 것으로 우려가 되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어떤 상황일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독일로 가는 가스관 노드스트림인데 이 부분을 공급을 중단하겠다. 일단 유지보수 이후로 10일간 중단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10일 후에 21일 정도가 되는데 완전히 잠글 건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물론 첫째는 러시아가 이런 에너지라든가 유가 공급 중단 얘기가 나오면서 유럽에서는 처음에 이번 기회에 태양광을 빨리 도입하자. 미국에서 멀지만 어떤 배를 통해서 미국에서 갖다 쓰자. 근데 이런 점들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당장 올 겨울이 온다면 겨울에 어떤 심각한 추위와 유럽 전 어떤 유럽의 국민들이 싸워야 될 수 있다. 만약에 큰 우려, 심지어는 동상에 대한 우려 이런 감들이 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유럽 쪽에서는 러시아가 얄밉지만 과연 이런 점들이 만약에 길어진다면 유럽 쪽에서 한편으로 봐서는 이번 전쟁이 빨리 끝나기를 바라는 심지어는 미국이 우크라이나 쪽에 무기 공급을 제발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이런 극단적인 얘기도 지금 흘러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러시아의 사실상 노드스트림 독일로 가는 가스 공급의 중단 이 내용들은 그렇지 않아도 지금 유럽 경기 침체 속에 남유럽, 이탈리아, 그리스 거의 파산 위기 속에서 독일이 지금 유일하게 경제를 지탱해야겠는데 독일마저 만약에 경기가 꺾인다라고 보여진다면 유럽은 심각한 위기. 여기에다가 지금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겹쳐진다면 이제 당장 남유럽발 위기가 커게 나오면서 오히려 주가가 또 안정화가 아니라 한 달에 더 추가적인 쇼크를 줄 수 있는 이런 위기거든요. 그래서 이 러시아 문제는 과연 이 에너지를 가지고 전쟁을 할 것인가 이 부분들이기 때문에 러시아에 대한 천연가스 공급 중단 이 부분이 어쩌면 유럽발 경기 침체를 또 가속화되는 우려감들 이런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는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달러가 많이 올랐다 하더라도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 속에서 유럽발의 경기 침체가 다시 불거지면서 시장에 대한 어떤 스탠스가 우려되는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과연 10일간 보수를 이유로 중단하겠다고 했는데 10일 이후에 만약에 정말로 잠궈버린다면 어쩌면 지금 여러 가지 내용과 함께 어떤 미국발 실마리를 풀어 나가야 되는 이런 입장에서 유럽이 다시 한번 큰 충격으로 다가오는 이런 문제가 상당히 꼬이는 적이어서 상당히 이런 부분은
어떤 10일 후에는 어떤 정상적으로 어느 정도 갔으면 네. 하는 시각들이 어떤 현재 증시에 대한 그런 긍정적인 스탠스 기대감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러시아 에너지 공급 중단 선언으로 올겨울 또 여러 가지 피해가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유럽 최대 강대국인 독일마저도 조금 어려움을 겪게 된다면 유럽 상황이 더욱더 악화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전쟁 문제가 빠르게 조금 진전 상황을 좀 봤으면 하는 이런 바람입니다. 자, 그럼 이어서 OECD 선행지수도 여전히 좀 하락세를 기록 중인데요. 어떤 이야기인지 한번 짚어주시죠. 그렇습니다. 지금 뭐 38개국의 어떤 OECD가 경기 지표로 내세우는 경기 선행지수 앞으로 6개월에서 9개월 후에 경기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보여주는 OECD가 발표하는 경기 선행지수가 여전히 하락세다 이런 점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경기가 지금 조금 전에 어떤 러시아 문제가 가스 공급 중단에 이어서 유럽이 더 힘들게 되는 상황에서 OECD가 발표하는 38개국이 포함되어 있는 우리나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이런 경기 선행지수도 여전히 하락세다. 그렇다면 이 내용으로 봐서는 앞으로 6개월, 9개월 뒤에 여전히 경기가 침체구나. 이런 점들을 상당히 우려스러워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시장에 대한 스탠스,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배경은 경기가 일단 좋아야 되는데 이런 경기적인 스탠스, 물론 지금 이런 실마리를 풀기 위해서 물론 가장 두 가지 축인 러시아 어떤 전쟁 문제가 빨리 해결돼야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두 번째 어떤 중국발 그 봉쇄 문제가 해결돼야 됐고 이 두 가지인데 이런 내용들 이외에도 OECD 경기 선행지수가 여전히 하락세다. 그렇다면 시장에서는 경기가 침체로 가지 않기 위한 중요한 방편으로 금리 인상 스탠스를 시장과 소통하면서 가져가야 되는데 여전히 지금 또 예상치 못했던 러시아가 더 강하게 어떤 가스 공급이라는 경기 침체가 꺾여서 과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가 지금 모든 것들이 왜 이 시점에 강하게 상당히 꼬이는 건지 네. 물론 이 부분들이 의외로 빨리 해결만 되면 주가는 강하게 반등을 보이겠지만 네. 지금의 스탠스는 여전히 경기 선행지수가 하락세다. 이 부분들은 빨리 좀 어떤 물가적인 부분을 먼저 잡혀야 금리 인상 스탠스를 천천히 가져가면서 주가를 어느 정도 반등할 수 있는 요인을 만들 수 있는데 경기 선행지수 여전히 좀 하락세다. 앞으로 경기는 침체다. 이 부분을 나타내는 점에서 여러 가지가 지금 시장이 상당히 힘들다라는 점들을 다시 보여주지 않나 보여집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가스 중단과 같은 이슈와 함께 경기 선행지수까지 하락한 상황입니다. 물가 안정을 좀 바로 잡아야 주가 반등의 기회를 잡을 수 있을 텐데요. 계속 여러분들도 예의주시하시면서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 유로화 약세가 보이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유럽 상황은 또 어떻게 펼쳐지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유로화 약세, 달러가 계속 치솟고 있고 그러니까 달러가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이제 조정 부위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하지만 네. 지금 뭐 다른 나라 신흥국가 유럽이 더 망가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달러가 강세로 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거든요. 네. 그래서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지금 유럽의 경기 침체 문제가 그나마 독일이 좀 지탱하고 있었으나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네. 러시아가 만약에 가스를 잠그게 되면 독일의 경기 지표가 꺾이면서 독일의 어떤 경기 스탠스가 무너진다. 자, 이 부분들이 상당히 우려스러울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편으로 봐서는 유럽이 상당히 경기 침체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네. 한편으로 봐서는 금리 인상을 하면 안 되는 스탠스에서 금리 인상을 가져갈 수밖에 없다. 네. 자, 이런 내용들은 만약에 현실화되게 될 경우에 경기는 더 침체가 빨라질 수 있다. 자, 물론 이런 상황에서는 주가는 당연히 쇼크를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유럽의 기업들마저도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들. 과연 내년에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어느 시점에서는 또 금리를 내리지 않을까?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만 당장 현실로 봐서는 여러 가지 유럽의 유로화의 약세, 경기 침체, 유럽발, 남유럽발 경기 침체 우려감들, 러시아의 가스 공급을 잠그면서 독일의 경기 침체마저 우려스러운 점.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구조들은 이런 경기 펀더멘탈로 봐서는 유럽이 상당히 힘들다. 이런 점들. 그래서 최근에 일부의 어떤 매니들 사이에서는 유럽을 팔고 계속 미국으로 간다. 유럽 숏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 유럽의 경기 침체에서 주가도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스탠스를 보이고 있는 이런 그림들이라는 게 보여집니다.
네, 그렇습니다. 달러화는 강세인 반면에 유로화가 좀 약세인 상황 좀 짚어주셨는데요. 남유럽발 경기 침체 우려 등의 유럽이 전반적으로 좀 힘든 상황입니다. 여기에 주가 또한 좀 출렁이고 있는 상황이니까 여러 가지 좀 악재가 껴있는 모습들이 빨리 해결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모건 스탠리 이야기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모건 스탠리 쪽에서 마이크로소프트를 비중 확대는 유지했지만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한다. 그래서 네. 현재 마이크로소프트가 253달러 되는 정도가 되는데 뭐 370달러에서 350달러 내리겠다. 가장 우려스러운 점들은 여러 가지 이제 경기 침체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기가 침체되면서 IT 수요의 급감 가능성. 그래서 IT 수요가 일어나야 되는데 이런 뭐 컴퓨터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스마트폰이라든가 이런 쪽에 감소 우려. 여기에 따라서 실적 가이던스가 좀 줄어들 수 있는, 심지어는 마이크로소프트마저도 이제 인력이 18만 명 정도 되는데 1% 직원을 감원하겠다. 글쎄 이런 정도로 10년 만에 처음이라고 그러는데 마이크로소프트마저도 인원을 갖다가 10년 만에 처음으로 감원시키겠다. 여러 가지 이런 점들로 봐서는 시장에서 줄줄이 지금 기업들의 감원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경기 침체를 미리 우려하게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물론 마이크로소프트는 곧 이어서 다른 얘기는 나왔습니다. 인원은 줄이겠지만 또 필요한 인력은 뽑겠다. 이런 내용들인데 글쎄요. 필요 없는 인력을 줄이고 필요한 인력을 뽑겠다. 여러 가지 내용들이지만 여러 개 기업들도 향후에 경기 침체를 대비해서 인력 감원 소식이 지금 나오는 얘기들 이런 내용들이 지금 줄줄이 들리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좀 전에 OECD에도 그렇고 대부분 어떤 기업 지표들이 경기 침체를 예상하는 가운데 기업들마저 인력을 감축시키겠다는 이런 점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사실상 거의 뭐 주가가 그때 막 오르고 내렸지만 사실상 30년 동안 오르던 기업인데 뭐 이런 기업들마저도 지금 모건 스탠리에서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시켰다. 이런 점들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이런 점들이 확산된다면 오히려 이제 가장 성장성이 큰 일부의 기술주들 그러니까 물론 뭐 크게 봐서는 이런 점들이 이런 기업들이 어려운 가운데 그래도 주가가 결과적으로 올랐지만 현재적인 당면하는 이런 내용들로 봐서는 좀 경기 침체를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기 때문에 단기적인 여러 가지 이제 단기적인 스탠스는 이런 기업들을 봐서도 좀 힘든 거를 대비하고 있는 거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조금 길게 봐서는 뭐 상승 기대감이 있다 하더라도 단기적인 스탠스는 이런 점들이 계속해서 좀 변동성이 큰 뭐 이런 모습들이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IT 수요의 이 급감 가능성으로 마이크로소프트 실적 가이던스가 줄어들 것으로 좀 예상이 된다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또 여기에 직원 감원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경기 침체의 우려감을 더해가고 있습니다. 또한 모건 스탠리가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했다는 점도 유념하시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국제 유가가 급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여러 요인들이 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려스러운 점들이 코로나의 추가적인 발생, 지금 우리나라에도 다시 이제 코로나 오미크론이 확산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상당히 좀 이 부분들이 염려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코로나에 대한 거의 감소 가능성으로 인해서 지금 어떤 중국의 봉쇄가 풀리는 시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공장 가동이 일어나면서 지금 시장에 대한 가장 두개운 축, 어려운 축인 한 축이 해결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물론 경기 침체로 가고 있지만 우선 뭐 상하이발 이런 중국의 봉쇄가 풀리면서 어느 정도 공장 가동이 가속화되면서 기업들 실적 가이던스가 좀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봤는데 다시 한번 지금 오미크론이 확산되면서 이런 부분들에 이어서 오히려 유가가 배럴이 감소하면서 안정되는 이런 모습보다는 이제 다시 한번 오미크론이 발생하게 될 경우에 어떤 투자 심리 위축, 다시 한번 공장 가동 중단 이런 점들과 함께 소비가 줄면서 유가가 다시 줄어드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감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우려스러운 점들, 과연 이 문제가 과연 어떤 그 찻잔 속의 태풍으로 그쳐야 될 텐데 다시 한번 오미크론이 생각보다 빠르게 확산된다면 글쎄요 지금 경기 침체에 대한 다시 한번 가속화, 공장 가동 중단, 소비자 어떤 물가 지표의 영향, 자 이런 점들과 함께 주가에 대한 부담스러운 스탠스 그리고 경기 침체 또 가속화 이런 부분이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국제 유가의 급락, 또 한쪽에서는 농산물인데 이런 농산물도 미국이 지금 옥수수 농산물을 좀 확대하겠다. 그래서 공급을 갖다가 누리겠다. 이런 점들인데 어떤 공급을 들이면서 농산물 가격도 어느 정도 잡아주는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에 대한 시장에 대한 스탠스. 물론 한편으로 봐서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11월
바이든의 중간 선거가 있기 때문에 먼저 물가부터 빨리 잡자, 금리를 빨리 올리자, 주가는 뭐 당연히 폭락할 수밖에 없다. 이런 구조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주가를 어느 정도 반등을 시키기 위한 전략으로서 먼저 유가를 먼저 잡자. 그리고 물가도 어느 정도 잡자. 이런 과정에서 가장 물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유가와 농산물 이 두 가지거든요. 그래서 유가를 먼저는 잡는 과정, 그리고 이제 농산물도 잡는 과정이 최근에 나오겠다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유가와 농산물이 지금 어느 정도 잡히고 있다. 그래서 약간은 이제 인플레이션 지표가 다음 달에는 좀 꺾이지 않을까 이런 내용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편으로 봐서는 지금 여러 가지 내용들이 물론 뭐 경기 침체가 가속화된다, 내년에는 더 어려워질 것 같다 이런 내용도 나오고 있지만 단기적으로 뭐 7월 달에는 이미 오늘 밤에 있을 CPI가 전월보다 높게 발표될 거기 때문에 7월 달까지는 어쩔 수 없이 금리를 실질부 이상 올릴 수밖에 없다. 하지만 8월 달에 이제 CPI가 전월보다 MOM 좀 낮게 나온다면 9월 달에는 오히려 금리 인상 스탠스를 50 혹은 25 정도 낮게 가져가면서 약간의 좀 반등의 실마리를 풀지 않을까 이런 그림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유가라든가 이런 농산물 가격의 일시적인 하락 이 부분을 시장에서는 많이 주시하고 있고 이런 부분이 이제 안정화된다면 어느 정도 물가 지표에도 영향을 줄 것 같아서 한편으로 봐서는 경기 침체 우려감이 있지만 지표로 봐서는 어느 정도 피크아웃 가능성과 함께 주가를 좀 적어도 좀 반등시킬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드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렇습니다. 봉쇄가 좀 풀렸던 중국 시장이 다시 오미크론 재유행 조짐으로 재봉쇄의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 가속화가 더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또한 미 농산물 부분에서도 옥수수 공급망을 좀 늘리겠다는 기조를 보이는 반면에 이 수요 전망은 하향 조정을 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유가와 농산물을 잡아간다는 이런 미국들의 입장에서 인플레이션을 잡았다는 지표가 다음 달에는 좀 나올 수 있겠다라는 이런 의견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말씀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또 앞서 잠깐 살펴주셨는데요.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이제 재유행 조짐이 보입니다. 특히 기업들 실적에도 좀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요. 전반적으로 어떤 이런 일들이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전일 미국 증시를 보게 되면 이런 내용들도 상당히 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전일 우리나라 시장도 어느 정도 이제 많이 떨어졌다. 이런 내용들 때문에 저가 매수가 들어왔지만 장막판 강한 매물이 출회됐다는 점. 이런 점들은 한편으로 봐서는 싸다. 뭐 지금 정도 사면 과거에 뭐 10년, 20년 밸류에이션 상으로 사면 손해본 적이 없었다. 물론 이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예상치 못했던 코로나 확산이 또 우려되면서 그렇다면 지금 어떤 그 두 축, 중국의 가장 중요한 여러 가지 세계의 어떤 공장들이 몰려있는 상황에서 이제 봉쇄를 풀면서 공장 가동을 시작하려는 이 시점에 다시 한번 코로나가 확산됐다. 자, 이런 점들은 다시 한번 중국이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일 시장의 매물 출회 그리고 미국 증시의 주가가 뭐 싸기 때문에 사자 이런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올라가면 일단 그래도 팔자. 조금 더 빠질지 모르겠다. 이런 심리가 작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좀 안타까운 부분인데 코로나에 대한 재확산 이런 우려감들은 어쩌면 이제 실적 가이던스가 워낙 지금 안 좋게 나올 걸 예상을 하기 때문에 그나마 좀 덜 안 좋게 나온다면 주가가 좀 반영할 텐데 지금 코로나가 재확산되면서 실적 시즌 경기감이 다시 나오고 있고 그렇다면 투자 심리 위축. 왜 그러냐면 지금 정도 사면 그래도 하반기에 수익이 나갈 수 있겠네라고 하는 이 시점에서 코로나 확산이 되면 더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측면이 오히려 저가 매수를 더 저가 매수를 불러일으키는 이런 점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시점에서 지금 주가가 한쪽에 가서는 미리 지금 선반영해서 사는 측면도 있는 것 같은데 또 한 측면에서는 안타깝게 코로나에 대한 재확산을 보고 그리고 나서 실적 시즌까지 보고 추가적으로 좀 더 싸게 사자 이런 심리에 작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좀 아쉬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부에서는 뭐 지금 전화도 물론 많이 걸려오는데 이 정도 사면 어떨까? 물론 이제 7월 달에 뭐 추가적인 금리 인상과 함께 한 단계 떨어질 가능성이 있지만 오히려 주가가 미리 선반영해서 미리 뜰 수 있다. 그런 지금 상황에서 코로나에 대한 재확산 우려감들은 이런 점들을 좀 시장에서는 더 보고 그리고 나서 실적 기준 가이던스까지 확인하고 나서 그다음에 매수하려는 것 때문에 오히려 저점이 한 단계 더 낮아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스러운 내용들이 지금 내포되어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상치 못한 이 코로나 확산이 또 나오면서 다시 한번 중국 시장에 문이 닫힌다는 이런 의미가 좀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글로벌 시장이 또다시 어려움을 겪을 상황에 놓여 있는데요. 이 실적 시즌을 맞아서 경계감이 배가 되고 있다고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 이 시점에서 코로나 재확산에 따라 투자 심리가 좀 위축되고 있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여기에 힘입어서요. 이제 유로화는 약세인 반면에 달러와 강세는 계속 심화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한번 짚어주시죠. 그렇습니다. 지금 달러 강세 지점에서 제가 있다 보니까 가장 많은 질문. 올 초부터 네. 달러가 이렇게 많이 올랐으니까 이제 팔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달러 가치를 지금 분들이 많이 오른 게 아닌가라고 생각했지만 예상보다 더 강하게 치솟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 생각과 다르게 더 치솟을 수 있다는 가능성도 물론 나오고 있는데 이런 점들이 왜 그러냐면 좀 전에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달러가 많이 올랐다는 이유로 이제 빠질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얘기들은 연초부터 지금 불과 몇 달 동안 계속 다른 분석가들은 얘기하는 것 같아요.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 떨어질 때가 되지 않았나 하지만 오히려 지금 금년 거의 7개월 동안 오히려 계속 상승을 보이고 있거든요. 자, 이런 점들은 전혀 예상치 못하는 스탠스도 보이지만 다른 나라들 지금 유로화가 경기 침체가 빠지면서 더 약세를 보이는 점 여기에 이제 예상치 못했던 러시아가 만약에 가스를 10일 후에 잠그면 어떻게 될까요? 유럽의 어떤 경기 침체는 더 가속화되면서 어떤 유로화는 더 폭락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가 되거든요. 그리고 뭐 일본 엔화가 그렇게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 뭐 싸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그런 점은 논리로 맞다 하더라도 워낙 또 지금 뭐 일본을 비롯해서 뭐 글로벌 경기가 미국을 제외하고는 더 떨어지기 때문에 뭐 유럽이 지금 경기 침체가 더 심각하고 네. 뭐 중국도 더 심각하고 그다음에 이제 심지어는 어떤 신흥국도 더 심각하고 일부의 이제 뭐 스리랑카 같은 경우는 디폴트 가능성 선언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달러가 많이 올랐다는 이유로 조정을 보일 국민이 됐지만 오히려 주변국들이 더 경기가 더 빠르게 침체되기 때문에 오히려 주변 화폐가 더 떨어진다. 네. 그래서 오히려 당분간 길게 봐서는 이제 뭐 어느 정도 달러가 좀 떨어진다 뭐 가능성이 있겠지만 현실로 봐서는 단기적으로는 달러가 오히려 더 오를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거든요. 그래서 자금들이 지금 미국에 쏠 수밖에 없고 네, 네. 물론 이제 미국의 일부 기업들은 높은 달러로 인해서 추출하는 기업들은 오히려 피해를 보는 이런 경우로 인해서 우려스러운 점도 있지만 당분간 이런 내용들을 놓고 볼 때 달러 강세가 더 인덱스가 더 강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들 놓고 봐서 지금 안타깝게도 이제 뭐 신흥국에 들어있는 우리나라 같은 외국인들도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들 때문에 상당히 좀 아쉬운 그런 대목이 아니라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락할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었던 달러가 끊임없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 짚어주셨습니다. 이 유로화 약세, 또 엔화 약세 등 미국을 제외한 국가들의 경기 침체가 가속화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다른 시장보다 미국 시장으로의 자금이 계속해서 몰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세계 시장은 조금 약한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 증시에도 계속해서 외국인들의 물량이 좀 들어오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수급적인 면으로도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좀 빠져나가는 상황이 지속이 될 것 같습니까? 그렇습니다. 현실로 봐서는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외국인 입장에서는 한국 시장이 가장 싸다, 네. 밸류에이션이 싸다 해서 이제 사놓는 것까지는 모르겠으나 추가적으로 더 상승 가능성을 높고 더 사기에는 지금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지금 뭐 주변국들이 워낙 경기 침체로 인해서 미국만 그래도 그나마 지금 경기가 침체 속에서 덜 침체, 선방하기 때문에 달러 인덱스는 저렇게 치솟고 있는 상황 그리고 네. 기업 실적을 보더라도 그나마 미국 같은 경우는 경제적인 펀더멘탈이 다른 신흥국에 비해서 그래도 좀 좋다. 네. 그런 측면에서 외국인 입장에서는 뭐 싸다라는 지금 이런 측면보다는 오히려 그래도 좀 성장성 있는 미국 쪽으로 선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의 시장, 그러니까 경기 침체 속에서는 뭐 싸다, 뭐 이런 기업들로 계속 뭐 이야기는 나오고 있지만 그래도 앞으로 이제 더 성장성 있는 쪽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쪽으로 몰리기 때문에 네. 외국인 입장에서는 오히려 비중을 한국보다는 약간 미국 쪽으로 많이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을 가져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의 시장은 어쩔 수 없는 그런 선택, 뭐 달러 인덱스가 치솟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런 뭐 신흥국보다는 오히려 미국 쪽으로 자금 이동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여서 네. 이런 내용들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된다면 이제 특히 2년 전에 2020년 같은 경우는 이런 점이 안정이 되면서
오히려 양적 완화를 통해서 더 메리트가 높았던 한국의 더 주가가 많이 올랐지만 네. 지금의 구조는 어쩔 수 없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한국보다는 미국 쪽을 선호할 수밖에 없다 이런 점들이 계속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변동성 이후에 자금의 이동이 어쩌면 외국인 입장에서는 선진국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런 구조들이 나와서 우리가 주식을 대비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점들을 고려하면서 준비를 하는 그런 전략이 상당히 좋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외국인들의 수급 상황이 좀 국내 증시보다는 미국 시장 쪽으로 조금 쏠리고 있다는 이런 상황 짚어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전반적인 글로벌 좀 이슈 짚어주셨는데요. 이제 뉴욕 증시 앞으로의 전망 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미국 증시의 전망은 물론 오늘 밤 있을 CPI 물가지수가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현재 그림으로 봐서는 지금 여러 가지 미국에 대한 내용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뉴욕 연원에서 발표한 앞으로의 기대 인플레이션 전망치도 최고치다. 모든 것들이 인플레이션이 높게 나올 거로 지금 측정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 물가 지수가 당연히 이제 전월보다 높게 나오면 이제 7월 달에는 75 이상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7월 달에는 한 번 더 어떤 주가에 대한 쇼크가 현재로 봐서는 나올 수밖에 없고 이제 13일부터 중동을 순방하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의 외교 성과를 시장이 주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실마리 가능성 바이든 대통령 미국 쪽에서 그동안에 트럼프 쪽에서 이제 약간 멀리했던 사우디 쪽 다시 한번 어떤 화해 무대를 통해서 바이든 정부의 어떤 성공적인 외교 성과에 주목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실마리가 잘 풀어진다면 오히려 7월부터 어쩌면 저점을 찍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네. 여러 가지 많이 꼬인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주가는 7월까지 한 번 더 쇼크를 주고 나서 8, 9, 10월 달로 오히려 상승 곡선을 타지 않을까. 현재로서 이런 시나리오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주가 시나리오는 7월 말에 있을 FOMC에서 금리를 어쩔 수 없이 크게 가져갈 거기 때문에 이 부분들 그리고 이제 계속되는 어떤 시장에서는 이제 7월 달엔 75가 거의 기정사실화가 되기 때문에 이제 중간중간마다 미국 연준에서 내놓는 코멘트들 앞으로 이제 9월 달에는 어떻게 가져갈 건가 이런 코멘트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에 대한 내용들은 빨리 금리를 올리고 이제 9월 이후부터는 약간의 이제 11월 선거를 겨냥해서 주가가 너무 떨어지더라도 어떤 바이든 중간 선거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이제 9월부터는 어느 정도 주가를 반등시킬 만한 요인들은 빨리 금리를 올리고 이제 9월부터는 금리를 좀 천천히 가져가는 이러면서 뭔가 주가를 반등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미국의 그림년의 어떤 그림을 보게 되면 7월까지 좀 밀리고 8월 달부터 하반기로 갈수록 약간은 좀 반등 가능성 높은 이런 그림이거든요. 물론 이제 여기에 예상치 못했던 어떤 러시아의 가스 공급 중단에 따른 생각지도 못한 어떤 유럽의 금리 인상과 함께 남유럽 위기설이 대두되게 된다면 다시 한번 충격에 빠지겠지만 네. 또 코로나가 또 이 부분에 더 확산되면서 중국이 봉쇄가 심해지면 더 주가는 더 충격에 빠지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약간 긍정의 스탠스를 작용할 때 미국 같은 경우는 분명히 실마리를 가져갈 수 있는 가능성이 지금 높거든요. 왜냐하면 당장 바이든이 중동에 간 여러 가지 이유들 왜 갔을까라고 본다면 여러 가지 이제 시그널을 좀 좋게 만들기 위해서 가지 않았을까로 보여지기 때문에 미국은 이제 중간 선거를 앞두고 여러 가지 시나리오대로 가는 것 같아요. 무슨 시나리오냐면 상반기에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세게 올리고 주가는 당연히 크게 떨어지고 하반기에 이제 주가를 강하게 반등시키기 위해서 이런 중동이라든가 이런 쪽에 가서 물가를 어느 정도 안정시키기 위한 구실을 만들면서 이제 물가가 유가라든가 이제 곡물가가 약간의 좀 낮아지니까 9월 달에 금리 인상을 좀 천천히 가져가도 되는 게 아닐까 이런 내용들을 빌미를 작용하면서 이제 하반기 주가를 약간 올리려는 그러니까 약간 V자로 그림을 만들려는 이런 그림이 아닌가 보여지거든요. 네. 물론 여러 가지 변수도 있지만 현재로서는 그런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시나리오대로 현재로서는 준비를 하시고 그 외에 좀 예측 가능하지 않은 어떤 중국과 러시아의 변동이 있으면 그때는 다시 한번 새로운 전략을 짜야 되겠지만 현재로서는 이런 그림이 나오지 않은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오늘 밤 소비자 물가지수 CPI를 주목해야 하는 상황이다라는 말씀 짚어주셨고요. 또한 13일부터 시작될 바이든 대통령의 사우디 순방도 현재 주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교 성과를 보게 된다면 현 상황의 우려감들이 다소 좀 해소가 될 것 같다는 가능성에 시장은 기대하고 있고요. 또 여기에 미 연은 발표의 내용도 중요하게 좀 보셔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자, 이제 전반적으로 국내 증시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나왔습니다. 지난장 보면요. 이제 코스피는 약보합권 음에서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이 2%대 좀 급락하는 모습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한번 복귀 부탁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전일 시장도 여러 가지 내용들이 이제 물론 우리나라도 한은이 이제 금리를 뭐 50 이상 올릴 수밖에 없다 이런 구조들, 투자 심리 위축, 네. 유동성 축소 이런 건데 전일 지금 장막판 우리나라 증시가 매물이 출회되면서 많이 쏟아졌습니다. 이런 네. 얘기들은 역시 이제 뭐 경기 침체 우려, 어떤 특히 유럽발 경기 침체 우려분들이 더 가속화되는 점, 네. 이런 점들이 더 가속화된 것 같고 특히 이제 중국이 이제 봉쇄를 푸는 시점에서 다시 한번 코로나가 확산된다는 점, 이런 점들. 그래서 중국의 어떤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우려감들, 이런 점들이 매물이 추가적으로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도 이렇게 되게 되면 실적 추정치가 하향 조정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많이 빠졌다는 긍정적 이유가 될 수 있겠지만 더 이제 코로나가 확산된다면 기업들이 다시 한번 이제 공장 가동 축소와 함께 문을 걸어 잠글 수 있는, 실적 추정치가 하향 조정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들이어서, 더구나 또 외국인들은 또 빠져나갈 수밖에 없고, 이런 구조들이 여러 가지 힘들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가지 측면들은 뭐 싸다, 뭐 밸류에이션이 싸다, 이런 측면들은 긍정적이기 때문에 저가 매수가 계속 들어오는데, 여러 가지 이제 올라갈 더 이제 저가 매수 함께 주가가 상승하려고 보면 이제 뭐 경기 침체, 유럽발 문제가 더 쏟아지고 있고, 또 이제 러시아가 가스를 중단시키면 더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높은 유가, 그러니까 이제 그 가장 중요한 점들이군요. 원재료 가격은 더 올라가고 있고, 또 물건을 만들어서 미국 쪽에 수출해야 되는데 미국은 또 지갑을 또 잠그고 있고,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어떤 수출, 가장 이제 세계 시장에서 가장 수출 경쟁력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어떤 지탱해왔던 과거는 아닌데, 원재료는 올라가고 수출길은 안 되고, 그렇다면 기업들은 당연히 더 하락세를 보이기 때문에 이런 점들은 상당히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꼬이는 이런 모습들이 상당히 안타깝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래서 한국은행이 이제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지만 네. 이후에 과연 한국은행의 코멘트가 어떻게 나올 건가, 뭐 금리를 더 세게 올릴 수밖에 없다는 매파적인 의견이 나온다면 주가는 더 쇼크를 받을 수밖에 없고, 만약에 이제 뭐 비둘기적인 발언이 나온다면 주가는 좀 약간 반등 모멘텀을 볼 수 있는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이제 미국의 FOMC라든가 그다음에 유럽발 경기 침체 이런 걸로 많이 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주가는 당분간 싸다는 밸류에이션 측면과 그다음에 올라갈 만하면 여러 가지 경기 침체, 또 저거나 예상치 못했던 코로나 확산, 이 부분들이 상당히 좀 짓누를 것 같기 때문에 계속해 시장은 단기적으로는 어떤 박스권으로 갇힐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여서, 매매를 하는 입장에서는 하반기를 예상한다면 뭐 사놓고 기다리면 좋을 것 같고요. 단기적인 스탠스는 계속 제가 말씀드렸지만 굳이 매매를 하겠다면 박스권 트레이딩 전략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런 환율에 따라서 외국인들 수급이 변화를 보일 것 전문가이기 때문에 환율을 주시하면서, 현재로 봐서는 외국인들이 미국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구조를 유지하면서 굳이 매매를 한다면 계속해서 박스권 매매를 견지해서 최근에 일부 흐름이 좋아지고는 약간의 어떤 바이오 쪽에서도 트레이딩 전략으로 구사하시는 게 상당히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렇습니다. 유럽발 경기 침체 우려감과 중국 재봉쇄에 따른 우려 등이 이제 우리 증시에 영향을 미치면서 주가 하락의 요인이 되었던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잠시 후 9시부터 우리 한국은행의 기준금리에 대한 회의가 좀 시작이 될 것 같은데요. 한국은행이 건국 이래로 최초로 기준금리 빅스텝을 단행할 수 있겠다라는 분석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주가는 쇼크를 좀 맞게 되겠지만 반대 의견이 나온다면 주가 반등의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우리 전문가님의 의견 주셨습니다. 이제 환율을 주시하면서 박스권 매매를 좀 하시고 좀 바이오 관련주들 좀 주목하시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끝으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개장 상황 속에서 시청자분들께 한번 당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투자본들이 너무 힘들고 많이 지친 상태가 어쩌면 금년 내내 지금 지속되고 있습니다. 거의 뭐 7개월 연속 떨어지고 있는데, 지금 주가가 여러 가지 상승을 하려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했던 악재가 계속 꼬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힘든 국면인데, 미국발 11월 중간선거 앞두고 미국 쪽에서는 분명히 실마리를 풀고자 지금 중동 순방에 나섰기 때문에 7월 달엔 여러 가지 힘든 국면이 있겠지만 하반기로 갈수록 적어도 반등도 예상되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물론 내년에는 또다시 뭐 경기 침체도 어렵겠지만 금년을 놓고 본다면 하반기로 갈수록 다시 한번 어떤 미국발 바이든 정부의 어떤 여러 가지 지금 흐름을 되돌릴 만한 여러 가지 내용들도 준비되어 있다. 이런 점들을 눈여겨보시고 지금부터
단기적으로 여러 가지 어렵지만 하반기를 겨냥해서 하반기 수익을 앞두고 여러 가지 포트폴리오 재변의 가능성으로 다시 한번 좀 힘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여러 가지 어려운데 저희 오프닝벨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네. 힘내시게 된다면 그래도 조만간 이제 다음 달부터는 약간은 좀 웃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조언 한 말씀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나와 주셔서 도움 말씀 해주신 국제문 수석 매니저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